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겐 내가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에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듯 사람은 모두와 잘 맞을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와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사람이 좋은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요,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좋은 인연을 내 시기에 잘 만나는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편안한 관계, 불안한 관계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사람. 저도 얼마 전에 글쓰기 모임에서 그런 느낌 있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또 가까운 사람의 경우인데요. 연락이 자주 되지 않아도 믿음이 가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배우자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볼일을 본다는 케이스도 들었는데 그만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준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인연인데요.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너무 힘든 시기라서 나조차 내가 싫을 때도 묵묵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인연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놓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관계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부딪히게 돼서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느낌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긴장해서 그런 걸 내가 불편함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혹은 상대가 자신감이 없거나 사람을 대하는 게 아직 어색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사람을 딱 잘라 단정 짓기보단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 두는 편인데요. 사람 성향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관계는 있어요. 바로 불안감을 주는 관계예요. 특히 말이나 행동으로 은근히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 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누구도 나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계속 불안하고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져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요, 그냥 놓아주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끝날 인연이라면 정리를 늦게 할수록 상처는 깊어지거든요. 나를 너무 아프게 하거나 나만 놓으면 끝날 관계는 그만하는 게 맞고요. 떠나는 인연은 충분히 슬퍼하고 놓아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가는 인연은 보내고 오는 인연은 반겨주는 것.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하게 잘 맞는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대화를 잘 풀어가는 관계에 대한 건데요.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좋지만 웃음 코드가 잘 맞는 사람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넌센스 퀴즈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썰렁한 개그를 계속 던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그걸 계속 듣다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마 공감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말이나 행동에도 누군가에겐 짜증, 누군가에겐 웃음이 되는 그런 서로에게 맞는 코드. 그리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말도 공감이 되는데 조금 다르게 느낄 때도 있는데요. 말이 잘 안 통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잘 들어주고 무안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애쓰지 않았어요. 이미 안 맞는 걸 서로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더 오래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 내 에너지를 지키는 잘 맞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가끔 싸우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평생 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때 서로가 안 맞으면 관계가 아예 멀어지거나
잘 맞춰가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람 성향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직면형과 회피형.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갈등이 생기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직면형이었어요. 감정을 쌓아두는 게 더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반면에 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가끔은 혼자 어디론가 바람 쐬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면 대화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욱하는 성격인 걸 잘 알고 있어서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차분하게 대화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싸워도 비교적 침착한 편이라서 바로 풀자는 스타일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같은 문제라도 서로의 성향에 따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럴 때 서로를 이해하려는 배려, 그게 결국 관계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주고 배려하는데 상대는 그냥 혼자서 감정만 정리하고 아예 대화를 거부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이건 결국 한쪽만 애쓰는 일방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방향적인 관계는 오래 못 가고 결국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감정을 조절하고 먼저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해의 다리를 만들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오해라는 높은 장벽을 만들지 말라. 정말 공감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함께 맞춰 나가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사람인데요. 흔히 조심해야 하는 주제인 정치, 종교 같은 사람들이 민감해지기 쉬운 부분이라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쉽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누군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마치 부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에서 언성이 높아질 것 같을 땐 너무 진지해지지 않게 다른 대화로 이어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한얘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논쟁을 피하라. 당신은 이론적이고 지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를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겨봤자 뭐가 좋을까? 좋아하는 사람을 상처 주면서까지 말다툼을 이어가는 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100%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이나 해 같은 조언을 도움 주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존엄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충고보다는 응원을 바라는 경우가 있어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자꾸 어긋나게 되는데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관계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친한 사람일수록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관계를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내 시기에 맞는 인연에 대해 나누어 볼 건데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계절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인연이 잡히지 않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연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글쓰기 모임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한 달 뒤에야 답장을 보낸 거예요.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이미 끝난 건가 싶었는데 몇 달 뒤에 다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후 면접을 가진 뒤에 알게 되었는데 그 모임은 한 번 거절되면 명단에서 제외가 돼서 다시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정말 운 좋게도 그 제안을 다시 받은 건 전혀 다른 관리자가 우연히 저에게 연락을 줬던 거예요. 나중에 그 모임을 참여하면서 놀라운 일도 많았는데 그때 느꼈어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 하는 수동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힘든 때일수록 나를 잘 보살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에 맞는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배고플 때 장 보면 불필요한 걸 많이 사게 된다. 인연도 마찬가지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 인연이나 받아들이면 결국 후회할 수도 있는데요. 내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울 때 나와 주파수가 잘 맞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번 마음을 내어주면 사람 정리하는 걸 많이 힘들 수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럼에도 떠나가는 인연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시기에 맞는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대화를 건강하게 풀어가는 사람,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시기에 맞게 만나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관계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가장 나답게 살아갈 때 잘 맞는 인연이 꼭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랄게요.